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 검찰에 대한 시선, 검찰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언론을 갖다 거의 한 7,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론의 그 소재로, 타픽으로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지금 이 검찰에 대한 이 시선, 이 검찰이 바르게 지금 반듯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어떤 수사의 모습, 어정쩡한 수사의 모습을 국민들이 야릇한 시선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화일보 사설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그 다음에 이성윤, 윤석열 총장이 그저께 강조한 소위 법의 지배라는 사실, 법의 룰 오브 로우, 이 법의 지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추미애, 이성윤은 잘 경청을 해라, 이런 얘기의 제목의 사설이 떴습니다.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에게 경청하라고 사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강조한 바로 어떤 말을,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 법의 지배,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경청을 하라는 바로 그러한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검찰이, 원래 검찰을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으면은 소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 편을 만들어서 말 안 들으면 속된 말로 조져버리려고 합니다. 검찰을 조져버리려 합니다. 뭘로 조지느냐? 검찰 인사로 조집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심어놓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을 저기 오지로 보내놓고 아니면 내동댕이 칠 궁리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취약점입니다. 그렇게 검찰들을 갖고 놀려고 했던 그런 것은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검찰을 이렇게 초토화시킨 정권은 역대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초토화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된 검찰은 우리가 옛날에 가보지 못했던 정말 나라의 검찰을 보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검찰이 이 중립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 또 수사의 함에 있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갖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이런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 복잡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룰 오브 로우, 이 법의 지배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법의 지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윤석열 총장이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고 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을 갖다가, 헌법 가치가 뭐냐? 그럼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또 그럼 민주주의란 거 어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정권은 처음부터 자유를 빼려고 했나요? 과거의 헌법적 정권 초기에 보면은 이 586 정권들이 이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시도를, 헌법 개정할 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꼭 앞에 자유라는 개념이 붙어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경종을 울리는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이 경종을 울리고 이 정권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 독재 아닙니까? 지금 독재가 아니랍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공수처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자체에 위반되는 게 공수처가 위반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인 헌법학자, 최고의 헌법학자 대한민국 허영 교수가 벌써 조선일보에 장문의 기고문을 썼고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공수처법 위헌 딱 5장가 써가지고 딱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웠던 헌법학 교수입니다. 헌법학 교수의 은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다가 지금 연대 석좌 교수로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헌법학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위헌, 그 예를 들면 그렇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요번에 요 근래 한번 민주주의라고 176석 얻어놓으니까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치고 있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니 어쩌면 그렇게 방망이를 잘 칩니까?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야당의 몫인 법사위원장을 훌러덩 빼서 먹어버렸습니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왜? 견제장치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회의 존재가 뭡니까? 국민들의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가 있대. 그러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포용하고 협치를 하고 말은즉슨 참 잘해요. 협치 한번 보십시오. 누구부터 협치하고 입으로 협치했나? 근데 협치가 됩니까? 강탈해버리는데 협치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빠져 가 없어. 이게 협치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 전에 최고위원 했던 김세영 최고위원 또 정모 의원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토론과 이 민주주의란 건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의제가 하나 나왔다. 그럼 그 의제를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제목의 의제는 공유해야 됩니다. 의제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 토론해 나갑니다. 수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론회장을 일단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수정도 하고 이런 일체 그 민주적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법안 상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토의합니다. 그럴 때 176석 가진 사람은 100석이 적은 인원수입니까? 이 100석이 있는 이 야당을 같이 불러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점은 얘기도 듣고 우리가 주로 이제 정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가고 또 이 부분에 또 보탤 거 있으면 보태고 우리가 조금 빼겠다. 이런 어떤 서로 협상하는 바로 이것이 협치인데 중간에 민주적 토론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어떤 제의, 개의 이런 거 전부 빼버리고 그냥 딱 의안상정 통통통 의안상정 통통통 의안상정 땅땅땅 이번에 한번 3법 부동산 3법 공수처법 후속 3법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미래통합당이 100몇 석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자기들이 잘해서 무슨 지지율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어요. 미래통합당 야당으로서 틀렸어요. 지금. 왜? 야당으로서 소위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어요 몇 분. 장제원 딱 지져가지고 신원식, 조수진 또 얼마 전에 딱 나와서 했던 윤희수
이런 분들을 전면에 앞세우지 않고 또 더더욱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종인, 주호영 시스템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소속이 지금 4명이 지금 당을 복귀하기 위해서 공천에 그냥 억울하게 떨어지고 나가서 겨우 이겨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복귀를 안 시킵니다.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전부 다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전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있는 형태. 아니 지금 몇 달 됐습니까? 8월 달인데 4, 5, 6, 7, 8 4개월 됐는데 이분들 아예 빼버릴 모양인데, 미통당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수가 안 되니까 돌이 없다. 우리는 그냥 잘하는 게 뭐가 하나 잘하냐면 그냥 나가는 거 하나 잘해요. 나가는 거 하나. 수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 투표하려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안건 제의 요청도 하고, 안건 다시 심의 요청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투쟁적 요소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야단입니까? 지금 말이 좀 나갔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이 정권은 미래통합당보다 10%나 아래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누구 아래로? 미래통합당 아래로. 이건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지금 민심의 바다가 지금 폭풍처럼 해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 정신 좀 차리십시오. 빨리 내분을 갖다가 입당을 시키십시오. 해가지고 전투력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고 지금 검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법의 지배를 얘기했죠. 이 법의 지배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 발언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네?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소위 이런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라는 그 사실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그 검사 신고식에서 소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탁 뒤집어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법이 법치가 있는데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원론임에도 국민에게 왜 이렇게 탁 마음에 닿는 줄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에 빌붙은 일부 사람들의 그 모습도 심각하게 그지없다는 바로 이러한 사슬자의 지적이고, 보면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죠. 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윤 총장 임명식 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 TV에 나왔습니다. 산 권력도 수사하십시오. 우리 총장님, 또 우리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청와대도 당도 어디 잘못한 게 있으면 엄정하게, 그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갑자기 이 대통령이야 이 정권의 태도가 확실히 돌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주기가 시작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참 이런 점을 보면서 말이죠. 이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사퇴 압박 그만둬라, 나가라, 찔르고 받고 그냥 옛날에 장모 무슨 개인적인 민사 이런 문제까지 꺼내고 부인 사업하는 문제까지 꺼내고 온갖 걸 다 털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난 1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 보십시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민주적 통제가 느닷없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는 민주적 통제 아니었습니까? 검찰 개혁에 민주적 통제란 말을 딱 붙였습니다.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갖다가 좌천시켜버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가정도 있는 모든 사람들 갖다 갑자기 그냥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 권력층과 연관된 비리 의혹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수사했던 사람들, 수사 지휘관들을 갖다 전부 다 확 잘라버렸습니다. 완전히 쌍칼 들고 정말 길로틴에 다 앉혀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두 번이나 쳤습니다. 두 번이나. 1, 2월 달에 걸쳐서. 근데 이번에는 정규 인사인데 정규 인사가 아마 내일 모레 뭐 양일간에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뿌리까지 그 수사에 참여했던 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냥 싹수를 비워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은 관측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이건 뭐냐? 추미애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추미애가 혼자서 그럴까요? 추미애가 혼자서 지금 독박을 쓰고 있고 자기는 그 독박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이고 아니면 대권일까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언론들은 해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 민주적 등 큰 말들은 잘해요. 이 판사 출신에서 그러나요? 뭐 검찰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이 법을 한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이 아름다운 말을 많이 써요. 검찰 개혁이라든가 무슨 민주적 통제라든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을 쓸 때 시적절한 장소에서 쓰는 검사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검판사들이 아무 때나 자기의 유익하게 말을 갖다가 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민주적 통제란 말을 같이 들립니다. 아니 언제는 민주적 통제 안 했나요? 민주적 통제죠. 검찰은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검찰청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만드는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대표가 만든 헌법 또 이 헌법은 국민들의 다 동일하에 있는 건데 이 헌법이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게 민주적 통제라는 건데 무슨 민주적 통제라는 겁니까? 비율을 맞추는 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뭡니까? 비율을 맞추는 통제가 민주적 통제입니까? 어저께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네.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 사람들 세 사람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거죠. 왜? 뭐 주민인가 뭔가는 뭐 그냥 그건 신문 완전히 세월호 덕분에 세월호 덕분 때문에 세월호 변호사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고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이 김부겸이하고 저 이낙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친문은 아닌데 지금 아부한다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부해? 친문한테 아부한다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면서 어저께 그냥 진중권 교수가 그 세 사람을 다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어저께 아주 그냥 압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깔아 뭉개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무슨 정파적 통제라든가 또는 문파적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의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검찰개혁을 내세워가지고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아주 그냥 이런 권력을 갖다가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갖다가 민주적 통제라든가 이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확 쓸었습니다. 전 정권 적폐수사 때는 검찰을 치켜 세우다가 끝이 딱 나자 토사구팽입니다. 완전 확 토사구팽. 위헌적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딱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딱 내가지고 경찰을 확 올리고 그 다음에 검찰을 확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네. 그거하고 그 선거법 개정하고 연계시켜 강행하는 폭거도 자행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선거법 개정과 연계시켜가지고 소위
공수처법안하고. 그리고 그 공수처법안하고 이 연계시켜서 했던 소위 선거법하고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그리고 좋다고 잘 나갔습니다. 이중대 아니라 본부중대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다 먹는다. 이제 교섭단체 된다. 그 꿈은 사라지고 일장춘몽이 됐죠. 심상정은 일장춘몽이 됐죠. 그 다음에 드디어 토사구팽 자기들이 잡혀먹었죠. 왜? 어떻게 잡혀먹었느냐. 비례대표 안 된다는 거 비례대표 당을 갖다가 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식으로 하고 하나는 비공식적 당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열린민주당이고 하나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더불어시민당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정의당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는 범여권이 아닙니다 해놓고도 또 범여권 행세하고 아닙니다 해놓고 또 민주당 편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다 알고 있어요. 이인영이가 지금 통일부 장관 간 그 이인영이가 그랬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때 그 5명이서 마포 어디에서 식당 핵심들 5명이서 실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서로 무슨 회의를 했겠죠. 중앙일보 이거 특종으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과거에 5명이 모여가지고 심상정이 어쩌고저쩌고 한번 빼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 전략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이가 한 말 있잖아요. 심상정이 이거 빼버려. 심상정이 하고 놀면 그 똥밭에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심상정이가 일요일인데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매불망.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이 전 정권 적폐 수사 때는 검찰 한참 지켜세우다가 끝이 나니까 토사구팽 이 위헌적인 고위공직수사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검찰 힘 빼고 정권의 충견 노릇할 공수처 또 경찰로 힘을 다 분산시켰습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정권의 뜻대로 국가 사법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췄다는 말입니다. 더더욱이 여당이 총선에 앞서간 뒤에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상됐습니다. 검찰국장하다가 노골적으로 윤 총장 고립에 나서고 있고 또 결국 윤 총장한테 항명까지 했었습니다. 공개적 항명 아마 국민들이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윤미향 사태, 추 장관 아들 수사, 여권이 연루된 의혹 사모펀드 사건 등등등등 현 정권 핵심과 관련된 사건의 모든 수사들이 사실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실체도 없는 검언유착 의혹, 그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이 과거에 15년 전에 강정구 동국대학교 당시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그 구속된 것을 갖다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해라. 그래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딱 한 번 이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인데 두 번째로 했는데 이분은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개방한 상태입니다. 개방한 상태. 스스로가 윤 총장 딱 배제시켜버리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저는 이 추미애가 딱 오면 말이죠. 추미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그 법무부 장관 했던 여성 장관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성 법무부 장관을 아마 선호를 해서 강금실 씨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분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업무도 냉철하게 잘 했지만 또 포용력이 있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서 참 호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추상 같아요. 포청청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포청청은 공정의 상징인데 이분은 공정치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 기준이 공정이란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정도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공정한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검찰이 다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언론은, 사설은, 또 신문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검사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선언을 했으니까 답할 차례는 검사들이다. 검사들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바른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다는 것 당신네들 잘 알 거다. 2+에 나온 당신네들의 얘기가 잘 알 거다. 이제 검사들이 답할 차례다. 라는 사설까지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 아주 지금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윤 총장이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은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된, 집행은, 적용은, 법 적용은 우리 편이 하면은 괜찮고 우리 편이 안 하면 법 적용이 가혹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이 지검장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더 이상 법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 사설자는 말미에 딱 쓰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추 장관, 이 지검장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더 이상 법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 조심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경기를 갖다가 이 사설 맨 뒤에 달았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도 역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법치를 사수해야 할 책임이 바로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 중앙지검장의 지금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붉은 눈을 갖다 불을 갖다가 붉은 불을 켜고 이성윤 지검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바로 그 점도 언론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검찰, 그 검찰은 정의로운 검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검사들이 대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미 신고식에서 가장 중대한 어젠다를 던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어젠다. 자유민주주의. 허울 좋은 그런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가면 가는 길은 독재고 전체주의다. 라는 그 어떤 방향성을 전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자유민주 헌법이어야 되고 이게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은 그 침묵 끝에 어젠다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이제 화답할 차례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검찰 본래의 임무로 거악척결에 검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내일 말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시, 5시. 아주 추운 겨울날 밤 선풍이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에 있고 어두움은 칠흑같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장렬하는 태양, 희망의 태양, 좌절을 눌러버리는 태양, 불의를 눌러버리는 그 타임에 태양은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추구해왔던 기본입니다. 네. 오늘도 명쾌하게 하루가 지나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